전자출판 시장이 더 커져서 종이 시장을 먹어버리는 그런 시장이 일본에서 많이 오게 되면은 일본 만화계 자체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로 통하지 않고는 데뷔가 안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본 시장을 어떻게 점령했을까라는 내용인데, 뭐 이건 서두를 길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제가 오늘 뉴스를 하나 보고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뉴스를 보면서 그 얘기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것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2월 1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이버 웹툰 일본 거래 급성장, 11개월 만에 1천억액 돌파,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네이버가 잘 나간답니다 라는 이런 뉴스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당장에 뭐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네이버 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달 서울경제네요. 카카오 피코마 1 웹툰 왕좌 견고하다. 올해 상반기 앱마켓 소비자 지출 1위. 이래가지고 카카오 또한 잘 나간다. 이런 비싼 기사 있잖아요. 뭔가 약간 이런 국뽕 타이틀 같은 거. 깐깐한 덕후들도 푹 빠졌네. 일본 홀린 이것 인기 어느 정도길래. 야, 이 타이틀 잘 잡았죠. 일본 현지에서 K 웹툰 승승장구. 네이버 웹툰 거래액 사상 최대. 주목! 이런 기사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그냥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있잖아. 뭔가 좀 자기들은 좋은 뉴스 나오게 좀 조미료 쳐가지고 저렇게 미디어에서 있잖아. 막 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느 정도 사실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 근거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나온 이 기사, 이 연합뉴스 기사는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이 일본 경제 신문에서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라인 디지털이 전자 만화 1,000억엔을 돌파했다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낸 거거든요. 그럼 일본 경제 신문이 왜 이런 뉴스를 냈냐면은 네이버 라인 만화의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 자체의 프레스 릴리스에 선생님들 우리가 1,000억엔 돌파했습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와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그럼 기사도 한번 써줘야지. 이래서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럼 뭐야? 그냥 자기네들 홍보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내냐면은,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출판과학연구소라는 공익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일본의 출판 통계가 나와요. 제가 이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리면은, 일본의 전자출판 판매액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5배 정도 시장이 늘어나고 10년도 안 되는데 계속 성장세입니다. 우상향이죠. 이 연두색 시장이 뭘 나타내냐면은 전자 만화 시장입니다. 다른 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만화는 엄청나게 늘어났네. 그렇죠. 이 만화 시장만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전자 만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럼 반대로 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어요. 그렇죠. 종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데 일본의 출판 판매액입니다. 출판 판매액이 전체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게 잡지고 밑에 있는 게 서적인데 밑에 이게 점점 내려가지만 유일하게 전자 쪽으로 흡수가 되어가지고 전자가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게 만화책에서만 한정을 하면은 이게 빨간색이 만화책이에요. 예, 파란색이 만화 잡지.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 전자 만화책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전체적인 만화 시장입니다. 이게 뭔가 그래프가 갑자기 색깔이 달라지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전체적인 만화 시장이 침체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 만화책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전자출판 업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전 세계의 만화 앱의 수익 추세입니다. 전 세계 수입 중에 77%가 일본에서 나옵니다. 엄청나네 이거. 엄청나죠. 일본이 전 세계적인 시장을 선도를 하고 일본 유저들이 돈 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 그렇죠. 저작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체로 저작권을 엄청나게 강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화를 본다라는 거는 종이 만화책을 서점 가서 단행본을 뽑아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350엔, 400엔 한 권 주세요. 해서 사보는 문화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바로 이 앱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앱에서 돈 주고 만화책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걸 편하다고 느껴요. 왜? 서점에 안 가더라도 내 손 안에 책방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항감이 적은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사실상 뭐 전자시장 전 세계를 먹고 있는 만화책 시장.
자, 그러면 그 일본 시장을 어디가 먹고 있어? 라고 했을 때 1등 카카오 피코마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예. 2등 라인 코퍼레이션, 라인 만화입니다. 3등 네이버 웹툰입니다. 4등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등이 돼야 슈에이샤, 코단샤, 일본 출판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이북 시장을 선점을 했다는 거는 맞아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일본 사람 여기를 통해서 돈을 써주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일본 현지에서 K 웹툰 승승장구 있잖아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매출이 제일 높은 카카오 피코마의 홈페이지인데 언뜻 봐도 알죠. 예, 이게 한국 만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일본 만화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주간 소년 점프. 소년 점프면 그거 아니야? 예, 원피스요. 원피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피스뿐만도 아니죠. 주술회전부터 이래가지고 유명한 일본 만화들이 있잖아요. 를 다 카카오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도 합친 매출이에요. 이거는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일본 만화책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아니 오사 뭐 사실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서비스 하지만은 아니 뭐 일본 만화책이 많이 차지를 하네요? 맞습니다. 비율적으로 약 90% 정도는 일본 만화책 매출입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웹툰 매출이라고 보는 게 일본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뭐야? 90% 일본 만화를 그냥 카카오 뭐 앱이라든지 네이버 보는 거야. 근데 그거가 좀 호들갑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예리하신 분 알죠? 그래서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중요한 겁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일본 만화가 물론 소년 점프도 밑에 있잖아요. 있는데도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라인이라든지 카카오가 좀 더 일본에서 점점 세를 늘려나가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종이 만화책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써서 투고를 해가지고 앱으로 보는 만화책이 주류가 될 수 있는 거야. 기존의 만화책도. 그러면은 만화 지망생들이 내 만화를 대비시켜주세요. 내 만화를 어디에 대비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까? 라고 했을 때 일본 종이 파는 출판사로 찾아갈까요? 아니면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가가지고 내 만화책 좀 대비시켜주세요. 라고 오디션을 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후자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자 출판 시장이 더 커져서 종이 시장을 먹어버리는 그런 시장이 일본에서 많이 오게 되면은 일본 만화계 자체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는 데뷔가 안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밑에 있잖아요. 일본 회사들도 아직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왜?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만화책 중에 10%가 웹툰이다. 웹툰이 10%라 해서 실망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웹툰이 10%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 하나 히트작이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어요? 한국어로 번역 2020년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월간 판매 금액이 9,800만 엔을 돌파했다. 이때 피코마 만화, 카카오 만화 1등이었거든요. 이게 당시엔 일본 사람들 별로 이거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 신경을 안 쓸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본 만화책이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권당 400엔에서 500엔 정도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게 몇 부가 나올지. 대략 20만 부가 나옵니다. 일본 만화책 히트작이 초판 20만 부? 그건 히트작 안 쳐줍니다,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초판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만화책은 엄청나게 많아요. 당장에 누적 판매량 하면 몇 억 부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그렇기 때문에 만화책에 비하면은 이때 당시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근데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줄 몰랐던 거지. 이게 3년 전이거든요. 자, 그리고 올해 10월 달입니다. 일본 웹툰 시장 월간 판매액 2억엔 시대가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만에 2배 뛰었습니다. 그 만화책이 네이버의 이 입합 용병입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플랫폼을 선점해서 일본에 뭐 만화책 먹을 거다 했지만은 플러스 해가지고 웹툰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월간 판매액 2배를 찍었으니까. 이게 점점 앞으로도 2배 이상 찍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요. 당장 아까 그거는 카카오이고 이번엔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양쪽 둘 다 유지를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일본에서 파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끼어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것도 뭐 판매량은 치면 50만 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이에 비하면. 아직도 적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20만 부 초당 판매량 종이책을 쳤을 때. 근데 이제 50만 부까지 오고 곧 있으면 100만 부까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뭡니까?
일본 내에서 전자출판 판매액은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까지 연간 성장할 거라는 게 많이 수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종이보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걸로 보는 게 더 편한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은 어차피 결제를 해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승승장구 사상체대가 국뽕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맞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상 아까 저 전자시장도 늘어나고 이제부터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적도 없네. 이제 끝났네. 오상 뭡니까? 내일 그 주식시장 개방하면은 그 카카오랑 네이버 풀면서 갑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자료에 나오지 않은 최대 경쟁자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자체 결제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판매량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아마존이 일본에서 최고의 적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르를 다 취급합니다. 아마존 또한. 왜냐하면 종이책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다 아마존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단말기도 팔죠. 일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전 세계에서 만화책을 돈 주고 보는 사람들을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일본 사람들이야. 근데 그 만화책이라든지 책을 편하게 보는데 돈을 안 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누가 사라고 느끼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존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런 걸 삽니다. 거기다 이런 걸 사면은 몇 달 무료권 같은 것도 많이 오거든요. 아마존에서. 이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앱은 아마존 킨들밖에 다운로드 아직까지 안 했네요. 취미코 이렇게 말하잖아요. 킨들 for 안드로이드 다운받으면 돼요. 아마존에서 결제해가지고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잡지라든지 책을 보시면 됩니다. 라는 게 일본에서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편안한 게 뭐냐면 아마존 연간 회원 가입하면 공짜로 볼 수 있는 패션 잡지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해서 결국에 여기서만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각종 만화책을 기존의 아마존 회원들에게 무료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죠. 여기도 원피스 축제 이런 거 합니다. 지병사 축제에서 원피스, 스파이 패밀리 등 유명한 만화책들을 아마존에서 보세요라는 식으로 영어를 많이 합니다. 기존의 일본 회사들보다 카카오랑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원피스도 데려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먹었댔잖아. 이거를 얘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저 친구들이 시장을 키워주네. 그러면은 누구보다 돈이 많은 친구들 아닙니까? 아마존이나 친구들이. 그럼 이 친구들이 진짜로 진출을 하면은 그때가 진짜 승부다 라는 식으로도 일본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당장에 이 아마존은 일본의 최대 쇼핑몰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 쇼핑몰 라쿠텐을 아마존이 이겼습니다. 물량으로요. 그래서 아마존이 뭘 한다 이러면은 일본 기업들도 다 긴장을 하거든요. 얘들은 자본도 장난이 아니고 기존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끼얹어 주니까. 아마존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도 해주고 아마존에서 보는 영화라든지 그것도 무료로 봐주고 네가 보는 만화책도 예를 들어서 몇 달, 한 달에 몇 개씩 공짜로 볼 수도 있어. 아마존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식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기존에 있던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 있는 만화책도 끌어오고 웹툰 시장도 꾸준히 늘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어내는 기사도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성공했다는 지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시장의 변화를 파악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방심하면은 먹힐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이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두고 보는 것도 이 아마존을 꺾고 나서야 아 진짜로 일본 시장을 먹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그 아마존은 있잖아. 기존 만화책을 전자판으로 다 본다라는 개념이고 웹툰 그런 앱은 일화 판다. 그리고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하루 기다리면 뭔가 하나 공짜로 볼 수 공짜. 있다는데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만화책을 보여준다. 그렇죠. 라는 좀 차이가 있죠. 마케팅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마케팅이 유료 결제하지 않더라도 하루 기다리면 하나 공짜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못 기다리게 감질나게 해가지고 과금 유도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방식인데 이게 너무 히트를 치다 보니까 그 유도 방식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다른 기업 다 씁니다. 이제는 조금 미끼를 주고 물었네?
아 이제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 기존에 일본 기업들이 없던 방식을 한국 기업이 도입을 하고 그게 먹히니까 일본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한 것도 뭐 앞으로도 저는 네이버 이거 카카오부터 해서 뭐 자체적으로 있잖아. 웹툰부터 이래가지고 낼 수 있는 컨텐츠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승부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시장이 더 커지고 이러면은 더 거대한 자본을 가진 자들이 머니게임 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있잖아.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야, 내가 내 밑으로 다 모여. 돈 낼 테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 효과라는 것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랑 네이버는 있잖아. 거기서 데뷔한다라는 분도 나오니까 약간 출판사식으로 하는데 아마존은 아직까지 어디까지야 서점. 그런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부터 출판사 문이 엽니다. 아마존이 재패니즈 망가를 해외에 내보내고 싶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재를 시작하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AI 기술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뭘 쓰더라도 있잖아. 일본어를 쓰더라도 그게 순간적으로 영어, 프랑스어, 뭐 한국어로 바뀐다. 이런 걸 예를 들어 밀어 넣잖아요. 그러면 또 혁신이 오는 거죠. 다른 데가 못 가져가는. 아마 앞으로도 좀 큰 도전이 올 거라고 일본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이 졌으니까 한국 기업이 이길까? 미국 기업이 이길까? 누가 이기든 뭐 우리는 그냥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진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와요. 이미 일본 기업은 따라가기 늦었거든. 그러죠. 뭐 플랫폼을 잡을 수 없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일본 출판사들은 총리로 내면 자기들의 이득이지만 그렇죠. 뭐 그렇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수수료 내면서 그렇죠. 아까 네이버 카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좀 빨라요, 어찌 보면. 일본이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자국 내에 여러 가지 만화책 앱 하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광고도 많이 나오고 시장이 알짜 같으니까 계속 붙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익숙한 거 사람들이 잘 안 옮기려 하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마존 밖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하고 있는 저런 사업에 대해서 덤빌 만한 체급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덤빌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꺾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시장이 뭐 어쨌든 현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본 시장을 점령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래는 모른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예.